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빙상계뿐 아니라 전 체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빙상계의 구조적인 모순과 감독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심석희 선수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다고 젊은 빙상인 연맹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젊은 빙상인 연대는 이 빙상연맹 개혁을 주장하는 이 선수 출신 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있기 전에,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건과 별개로 이미 오래 전서부터 빙상계의 폭력과 이제 성폭력을 조사를 해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심석희 선수 사건이 터졌고요. 네.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기자회견도 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조사한 바로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 성폭력, 여기에는 이제 성추행까지 포함이 돼가지고요. 네. 6명 정도가 있고 이 중에 2명이 성폭력, 이 중에 2명과는 직접 만나서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재범 전 코치 이외에도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그 2명 이상의 이 가해자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적극적인 이제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의 일을 공개를 했고요. 네. 좀 더 이것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제대로 된 처벌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실질적인 가동이 되기까지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체육계 내에서도 심석희 선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미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 조직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본다면 그 빙상계의 절대 권력이었던 전명규 전 부회장은 지난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걸까요? 달라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이고 은폐까지 시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빙상에서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있었고요. 이 분으로 상징이 되는 절대 권력이 있고, 이 절대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그 피라미드 기득권층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한 분이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이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에도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승부 조작건으로 해서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표팀 코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절대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이 기득권을 형성한 이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또 공유하고 이걸 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네. 자신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을 법과 원칙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빙상연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게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가 피해자도 대여섯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숨기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가 피해자들도 뭐 폭로라든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도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이제 확인한 이 6명 정도의 그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종목에 계신 분 중에서도 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이 억울한 일, 네. 그리고 이 밝혀서 바로 잡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서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그 잘못된 행정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자고 공개했을 때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까지 직면한 선배들, 또 앞선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일종의 이제 잘못된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빙상인 연맹도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네. 그들이 이 또 다른 사실을 공개
공개하고 난 뒤에 선수들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가 끝났을 때에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젊은 빙상인 연맹에서 법률 지원도 같이 하겠다고 했다고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정 공방으로 벌어질 그 전에 물론 이제 경찰의 수사가 전제가 되겠지만 네. 이 그 법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하고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점이 심석희 선수가 그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언을 하면서 네네. 성폭행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때는 이 고소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폭행 사건의 특징이죠. 과거에 벌어진 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물론 이제 경찰의 요청도 있었고요. 이 조재범 전 코치의 그 태블릿 PC하고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그 전술적인 이 판단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아마 이 추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네네.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뭐 호소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외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은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대한체육회 내부 조직으로 네. 인권센터가 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스포츠 비리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또 대한체육회에는 선수위원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심석희 선수도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선수촌을 이탈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 확대가 된 건데 네네. 이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한 것이 지난해 이맘때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그 이전에도 며칠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했다는 것은 네. 이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진실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호소할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이 기존의 조직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않고 있다. 거죠. 네. 만약에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일이 이렇게 확대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쵸.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개선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네. 무언가 뭐 전수조사하고 연구 제명하고 무언가 새로운 또 조직을 만들고 무슨 센터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극단적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네. 기존의 조직들이 제대로만 가동이 되면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느냐? 법과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죠. 사람의 인식이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네네.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도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직도 뭐 운동하다 보면은 좀뭐 때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조재범 전 코치의 부모도 이제 아들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그런 호소문을 냈는데 여론이 좀 좋지 않죠.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리라고 저는 네.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재범 코치도 성폭행은 아직까지 부인하고는 있지만 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아들을 네. 내가 잘못 가르친 부모의 입장에서 대신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 또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을 키우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자식에게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많은 학부형들이 운동하다 보면은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런데도 공개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폭행 사실을 내가 공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주장했을 때 나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봐 그쵸. 2차 피해가 숨기고 갈수 있는 있으니까. 겁니다. 네. 숨기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숨기지 말고 잘못된 경우는 이 폭행은 우리 한국 스포츠에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잘못된 경우라고 한다면 공개하고 바로잡기를 나서야지 고쳐진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이 판단에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하고 처벌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성폭력 의혹이 있는 지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버젓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예, 많이 있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승부조작으로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코치로 많이 올라왔고요. 뭐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은 이 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돼 가지고 징계를 받았던 이 지도자들의 한 37% 정도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했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스포츠 공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체육계에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각 그 해당 종목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네. 최종적으로 선수나 지도자 입장에서 항소해서 징계를 재요청하는 곳이 이제 바로 스포츠 공정위원회인데 네.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오히려 회장의 이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회장의 오더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로만 위원들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징계를 경감해 줌으로써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그 정확하고 원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나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의식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저는 조금은 이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도 뿌리 뽑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참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심석희 선생님 고소가 보도가 된 그 다음 날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관이 나와서 네. 차관이 직접 국민께 사과를 했고요. 네. 좀 급조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개선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난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이경 회장이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제 단연코 이보다 더 큰 사건, 그리고 2014년에는 문체부가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해서 체육계의 온갖 비리가 공개됐을 때에도 체육회는 여태껏 그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네. 체육회가 회장 명의로 사과를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었고요. 네. 그럼으로써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게 얼마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이고요. 이 선수들의 권리와 이 인권에 책임을 져야지 되는 체육회가 얼마나 일반 상식과 인식에서 격리되어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앞으로 스포츠계에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확실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